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시스템 설계 및 실습 이제 9주차입니다. 그래서 CLCD의 내 좌우명 새기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CD는 이제 캐릭터 LCD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찍을 수 있는 LCD입니다. 우리가 LCD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LCD로서 캐릭터를 우리가 이제 표시할 수 있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뭐 전광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LCD고요. 근데 기본 원리, 이 LCD에 대한 기본 원리, 구동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영상을 LCD에 표시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공부하는 순서는 먼저 CLCD 개요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조에 대한 대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제어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CLCD에 A를 하나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문자, ASCII 코드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표시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 CLCD에 내 좌우명을 새길 겁니다. 문자 하나를 해봤으니까 문자 열을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좌우명이 CLCD에 새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CLCD의 개요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CD는 캐릭터 LCD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자를 찍을 수 있는 그런 LCD입니다. LCD는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퀴드는 이제 이게 액정에서 액이란 얘기고, 크리스탈은 정이란 얘기죠. 우리 한자 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수정할 때 쓰는 거, 수정. 이게 액체 수정이란 얘기죠. 액체 수정. 액체 수정으로 여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들고, 이 뒤에 이제 백라이트가 있어요.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그 형광등으로 이제 요 수정을 비추는데, 수정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수정 배열을 이제 막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빛이 통과될 수도 있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구체적인 구조는 일단 차차 얘기를 할 거고요. 어쨌든 그걸 이제 우리가 LCD라고 부르게 됩니다. 액정 디스플레이죠. 줄이면. 여기 보시면 실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가 총 이제 20개입니다. 여기가 20개 이렇게 되고요. 그 여기 행은 이렇게 2개입니다. 2개. 그럼 2 곱하기 20이에요. 그럼 총 여기 열입니다. 참 죄송합니다. 10개. 그러면은 2 곱하기 10해서 20개의 문자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고요.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곱하기 10이 있고요. 2 곱하기 8이 있어요. 그러니까 20개의 문자를 표현하느냐, 8개의 문자를 표현하느냐. 8개의 문자를 표현하게 되면 뭐 좀 다르게 이제 이게 사용이 될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 이게 10개고요. 여기가 2개입니다. 그죠? 근데 요 하나의 셀은 또 이게 5 곱하기 8일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렇게 하나하나 조그맣게 다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5개.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5, 6, 7, 8 이렇게 돼 있어 갖고, 그럼 총 몇 개입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8이면 40개의 또 서브셀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요게 요 하나입니다. 요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액정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빛을 차단시킬 거냐, 백라이트의 빛을 차단시킬 거냐, 통과시킬 거냐에 따라서 여기에 문자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2 곱하기 10개의 셀이 있고, 그 하나의 셀은 5 곱하기 8개의 셀이다. 서브셀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는. 그러면 총 20 곱하기 5 곱하기 8개의 서브셀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액정이 되어 있고요. 그 액정을 우리가 제어하는 방법을 이제 차차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선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Vout이라는 게 있고, A가 있고, K가 있습니다. A는 애노드고 K는 캐소드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다이오드죠. 다이오드의 방식으로 아까 얘기한 그 서브셀이 있잖아요. 서브셀 하나하나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애노드에는 여기는 5V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리고 캐소드에는 0V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어야죠. 우리가 LED를 할 때도,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를 할 때도, 이런 뭐 LED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여기 5V, 0V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저항 하나 연결해 줬죠? 전압 분담 저항이 필요하죠? 전압 분담 저항을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저거를 저항을 이용하지 않고 다이오드, 별도의 다이오드를 이용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항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다이오드를 연결하든가 해서 전압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 다음에 Vout은 뭐냐면요. 요 밝기 조절하는 겁니다. 밝기를 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이 뒤에 백라이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액정 뒤에 그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 어떻게 연결하냐면 Vout에는 가변 저항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 돌려갖고 실제 이 Vout 입력 전압을 조정을 해서 밝기를 조정하게 되고요. A에는 5V 아까 연결한다고 그랬고 K에는 0V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개는 백라이트의 입력 전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별도로 이 LCD에는 이 전원을 또 하나 연결해 줘야 돼요. 이 전원은 뭐겠어요? 백라이트 전원이 아니라 그걸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에 입력되는 전원이겠죠. 그래서 VDD 역시 5V, 그라운드 0V를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제어 정보, 제어 데이터, 요건 실제 표시할 데이터, 이걸 두 개를 따로 이렇게 주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RS라고 하는 게 이제 레지스터 셀렉트입니다. 레지스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LCD에는 명령 레지스터 IR이랑 데이터 레지스터 DR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RS를 이제 0으로 세팅했다 치자고요. 그럼 명령 여기 들어오는 D0스토9 요 데이터들이요. 쭉 와서 1로 갑니다. 1로. 만약에 이걸 1로 세팅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쭉 와서 1로 갑니다. 1로 데이터 레지스터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레지스터 셀렉트에서 0으로 셀렉트하면 제어 정보를 여기로 입력해야 됩니다. 제어 정보. 그리고 레지스터 셀렉트를 1이라고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제어 정보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 여기에 표시할 거. 여기 표시할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지스터로 들어오겠죠? 이게 드라이버로 가서 여기에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이걸 직접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이 내부 구조 신경 쓸 필요 없이 내가 명령을 입력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레지스터 셀렉트를 0으로 두면 되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어디로 놓으면 돼요? 요 데이터 라인 요걸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내가 저기에 이제 보낼 데이터를 실제 이제 저기 찍히는 거 CLCD에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레지스터 셀렉트를 1로 한 다음에 요 데이터에 내가 찍을 ASCII 코드를 넣어주면 그게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로 가서 1로 바로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셀렉트를 쓰는 거고, 자, enable은 뭐냐? 이 프로세서를 ON 시키는 겁니다.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ad write는 뭐냐면 여기 있는 데이터 레지스터나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걸 읽을 거냐 쓸 거냐, 이제 그거 얘기인데요. 사실 읽을 일 거의 없죠. 다 쓰겠죠. 그죠? 그래서 쓸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read가 1이고 write가 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연결해주면 언제나 쓰는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되죠. 사실 읽는 모드는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이게 몇 개가 있나 봅시다. 여기 이제 3개 있고요. 전원에 관련된 거. 이건 이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이제 백라이트의 전원이죠. 여기 요건 칩 전원에 관련된 2개. 그리고 요거는 칩 제어하기 위한 거 3개. 요거는 뭐 제어 정보가 됐든 실제 표시 정보가 됐든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거 8개. 0부터 7까지니까. 다 합치면 몇 개입니까? 16개죠. 그죠? 16개의 라인을 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죠. 16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직접 제어를 우리가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라인들을 전부 다 아트메가에 연결할 겁니다. 근데 UART나 I2C라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 이용하지 않을 거고요. 직접 제어를 해 줄 겁니다. 자, 이 라인에 16개 문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드렸죠? 이게 2개의 라인에 사실은 이게 이제 20개까지 찍을 수 있죠. 여기 10개니까. 가로가 10개니까 20개까지 찍을 수 있는데 실제는 이제 두 라인에 16문자를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 라인에 16문자를 사용할 거다. 자, 핀 넘버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라운드 VDD. 자, 어디까지 봐야 되나요? 요거 2개죠. 요 그라운드 VDD가 요거는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칩의 전원. 그 다음에 Vout이랑 AK 요 3개. 요 3개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요게 백라이트 전원. 그 다음에 요 3개. 요 3개는 이제 제어핀이죠. RS냐, 리드 라이트냐, 이네이블냐. 요거는 이렇게 제어핀. 그 다음에 요 DB 0부터 DB7까지는 요게 이제 입력 데이터냐, 아니면 입력 제어 정보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핀이 되겠죠. 총 16개까지 가지고 이걸 제어를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설명들은 제가 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그라운드는 0V다, VDD는 5V다.
그 다음에 V0는 밝기 제어 전원이다. 그 가변 저항을 잘하고 조절한다. 그 다음 레지스터 셀렉트는 명령어냐 데이터 레지스터냐를 선택하는 신호가 되고요. 리드 라이트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우리는 쓰기로 활용을 한다고. 뭐 크게 뭐 별도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예, 다 이미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회로를 어떻게 우리가 꾸밀 건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5V 그라운드는 VDD와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요 5V 전원이 이렇게 VDD에 연결됐고요. 그라운드가 요 VSS 여기에 딱 연결됐죠. 그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요 뭡니까? 백라이트와 관련된 거. 그래서 5V를 에노드니까, 뭐 에노드가 뭐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에노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전원하고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야만 전류가 흐르게 되죠. 다이오드가. 그 에노드 쪽에 5V를 연결하고 캐소드 쪽에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중간에 전압 분배를 하기 위한 저항 15ohm짜리를 달던가 아니면 그냥 다이오드 간단한 거 하나 더 달아줘도 된다. 다이오드에서도 어느 정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결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요 백라이트를 조절하기 위한 전원을 연결한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가변 저항 달려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요 5V에 연결되어 있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요 가변 저항 조절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전압이 0V부터 5V까지 조절이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0V의 가변 저항의 그라운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아, 이거 5V가 0V가 아니라 5V죠. 예, 5V.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이 다 이거 녹음하고 나서 5V로 수정할게요. 0V가 아닙니다. 5V.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게 E하고 RS하고 RW가 있는데 RW는 그라운드로 이렇게 연결했죠. 여기 보면 여기 E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PD4, 요거는 read write PD3, 요 RS는 PD2에 연결했는데 여기다가는 무조건 다 GPIO 0V를 출력시켜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다 직접 이렇게 그라운드로 연결해도 됩니다. 무조건 0V가 들어가게끔. 그렇죠? 그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전에서도 봤지만 요 CLCD는 한 번에 8비트씩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D가 0부터 7까지 이렇게 8비트로 세팅을 하는데 우리 지금 4비트밖에 연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될 수 있는 모드가 4비트 모드가 있고요. 8비트 모드가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4비트 모드로 사용할 거예요. 4비트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8비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에 걸쳐서 전송을 해야 되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전송을 할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8비트 모드로 사용하면 한 번에 이제 보내도 되고요. 우리는 이제 4비트 모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하고 명령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됐든 명령어가 됐든 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에 쓰고 싶으면은 요 레지스터 셀렉트를 아까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는 1이죠. 그다음 명령으로 쓰고 싶으면은 0으로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1로 세팅했다 그러면 이렇게 쑥 와서 1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게 디스플레이가 1로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를 0으로 세팅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1로 쭉 이렇게 들어와서 1로 가겠죠. 1로. 그래갖고 직접 요 LCD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회로 구성은 뭐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회로보다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연결만 요거 16개 잘 해주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가변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돌림으로써 요 LCD 밝기, 백라이트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CLCD 제어 타이밍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칩이라는 걸 사서 쓰게 되면 항상 이렇게 제어 타이밍이 이렇게 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타이밍도를 잘 이해하셔서 요거에 맞춰서 코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레지스터 셀렉트랑 리드 라이트,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원래는요, 이 타이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이고 이게 5V예요. 1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5V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0이면 0V고 1이면 5V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라인이 한 비트일 때 얘기고, 라인이 2비트 이상 되면 뭐 여기 이렇게 또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기는 뭐 11, 여긴 00, 여긴 10,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8개면 어떡할 거야? 8개 다 그래야 되잖아.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너무 이제 뭐 힘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값에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101이었다. 그럼 여기는 100, 여기는 뭐 011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크로스가 날 때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비트 중에 어느 한 비트라도 변화가 생기면 저렇게 크로스가 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지금 우린 이제 레지스터 셀렉트가 한 비트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릴 이유가 없거든요. 저건 2비트 이상일 때만 그리는 거니까 이건 2비트 이상일 때만 이렇게 그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CLCD에 이게 데이터 시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CLCD의 종류에 따라서 레지스터 셀렉트가 한 비트가 아니라 2비트, 3비트인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유는 알아둬야 되고요. 리드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 비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러면 요 enable 같은 경우는 요거 한 비트짜리겠죠. 그죠? 그 다음에 DB0부터 DB7까지 이것도 8비트죠. 0부터 7이니까 8비트.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은 그렇게 되고 타이밍도는 이 타이밍도를 이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기준 신호가 항상 enable 신호입니다. 자, enable 신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칩에 데이터를 전송해 주고 싶으면 제어 정보를 주고 싶으면 제어 정보만 딱 준다고 칩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뭐 무슨 뭐 우리가 전기 콘센트 꼽듯이 꼽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냐면 자, 요 RS하고 리드 라이트 신호를 준비를 먼저 시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이제 VHL, IHL 뭐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0에서 1로 이렇게 올라올 때, 뭐 1에서 0으로 올라올 때 적어도 80%, 그러니까 요건 크기가 20%입니다. 그 요긴 뭐냐면 크기가 80%입니다. 그러니까 0에서 1로 되면 적어도 80% 정도 선 이상은 올라와야 1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제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도 적어도 20% 정도 선까지는 내려가야 명확하게 0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걸 우리가 rise time 또는 fall time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rise time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요까지가 rise time입니다. 그러니까 20%에서 80%까지 올라간 거죠. 그죠? 그게 rise time이고요. 이거는 80%에서 20%까지 내려온 거죠. 이거 fall time입니다. 여기가. 그죠? 요게 그래서 T fall time. 여기가 T rise tim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se time하고 fall time이 대략 20 나노세컨드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죠? 그보다 작게 빨리 변화해야만 이 칩이 1과 0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대체적으로 다 만족이 됩니다. 우리가 클락 속도나 이런 거 따져보면 뭐 충분히 저거 만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이클 타임이 있고 false with가 있는데 사이클 타임은 뭐냐면 요 enable 신호가 여기 보면 enable 신호가 0에서 1이 됐다가 다시 새로운 0에서 1이 될 때까지의 시간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요게 이제 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올라왔어. 그런 다음에 내려왔어. 그런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 또 올라올 거 아니야. 요 사이의 시간. 그 사이의 시간이 적어도 어떻단 얘기예요. 500 나노세컨드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내렸다가 또 또 전송할 거 있다고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적어도 500 나노세컨드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새로운 입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타이밍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false with 같은 경우에는 요 폭은 여기 이제 요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폭이 되겠죠. 요 폭은 적어도 230 나노세컨드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 칩이 명확하게 요 enable 신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거보다 짧은 시간에 하진 않아요.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프로세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무슨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대체적으로 만족하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저 세 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거는 뭐 대체적으로 만족을 한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set time하고 hold time. 저기 보세요. enable이 기준 신호라고 했어. 이거를 이걸 0에서 1로 올릴 때 이미 요 register select랑 read write 이 신호는 미리 요때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서 지속 시간을 어느 정도 이상 지속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enable 신호를 0에서 1로 딱 올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칩에서 register select랑 read write 신호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빨리 register select랑 read write 신호를 준비해야 된다. 이건 이제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드웨어적으로 칩 내부에 뭐 RC나 RL 성분들에 의해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전압을 넣어줘야만 실제 enable이 1로 딱 떴을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간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셋업 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셋업 타임. 여기 이런 얘기 나와 있죠. enable 신호가 활성화하게 되기 전에 register select와 read write 신호가 미리 준비되어 지속되어야 하는 시간. 그걸 우리가 셋업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40 나노세컨드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게 기준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홀드 타임은 뭐냐면요. 홀드 타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홀드 타임은 뭐냐면 기준 신호가 내려오고 나서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가 돼야 돼요. 바로 이 기준 신호 내려왔다고 혹은 그 전에 이걸 이렇게 내려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새로운 거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럼 안 돼. 이게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내려와서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를 홀드 타임이라고 불러요. 홀드 타임. 그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네이블 신호가 비활성화된 후에 RS하고 RW 신호가 유지되어야 하는 시간. 그걸 홀드 타임이라고 부른다. 언제나 항상 기준은 뭐다? 이네이블 신호다. 이네이블 신호. 이네이블 신호를 기준으로 우리가 실제 전송하려고 하는 우리가 칩하고 그러니까 LCD에 있는 칩, 그 안에 백라이트 뒤에 칩이 있다고 그랬죠. 그 칩하고 그다음에 아트메가하고 이게 통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그 데이터를 건네줄 때 실제 전송되는 건 이거죠. 이건 제어 정보. 요거는 실제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이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네이블이 중요하다고. 이네이블을 딱 넣어줘야만 그때 비로소 RS하고 리드라이트하고 데이터 신호가 딱 전송이 된다고 칩한테. 근데 그때 기준이 되는 뭐 셋업 타임이 됐든 홀드 타임이 됐든 그 기준이 되는 신호는 뭐냐면 언제나 항상 이네이블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네이블 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이네이블이 깔아앉은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 셋업 시간,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더 유지가 되는 게 홀드 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칩 같은 거 스펙을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잘 이해해두면 이게 되게 편한데 이걸 잘 이해해주지 못하면 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도 요때 이제 데이터가 실제로 요때죠. 80% 도달했을 때. 요때가 이제 실제 데이터가 유효한 데이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유지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네이블이 뜨고 나서 요 데이터를 칩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요 폭보다는 더 커야 된다. 요 폭보다는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네이블 올린 다음에 한동안 기다리다가 이때 올리면 안 된다고. 이때 올리면 요거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미리 데이터를 올려놔야 된다고. 그 시간을 우리가 이것도 이제 셋업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도 셋업. 요 데이터를 갖다가 미리 이 시점에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셋업 타임인데 데이터 셋업 타임이라고 불러요. 데이터 셋업 타임.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가라앉죠. 가라앉는 것도 이네이블이 가라앉은 다음에 바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또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데이터 홀드 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셋업 타임은 이네이블 신호가 비활성화되기 전에 데이터 신호가 미리 준비되어 지속되어야 하는 시간. 자, 미리 준비돼서 지속됐죠? 일정 시간 동안. 그 다음에 데이터 홀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네이블 신호가 비활성화된 후에 데이터 신호가 유지되어야 되는 시간. 요거죠. 유지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여기 보면 여기 40나노, 10나노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80나노, 10나노 이래요. 여기는 500까지 있긴 하지만 하여튼 다 나노 단위야. 그러니까 어떠한 시간도 1 마이크로 세컨드 이하다. 그러면 대체적으로요. 그냥 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지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큰 문제 없이 다 돌아가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요 정도 이제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게 CLCD 명령어 일람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DB
7부터 0까지 보내는 데이터. 여기에 이제 뭐가 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실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명령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인스까지 쓸게요. 인스트럭션 혹은 데이터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으로 쓸 때는 우리가 레지스터 셀렉트를 이거를 이제 0으로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로 쓸 때는 레지스터 셀렉트를 1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데이터가 데이터 레지스터로 가서 우리가 LCD, 캐릭터 LCD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이제 이 0이라고 쓰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들어가서 그 LCD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냐, 그걸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을 나눠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DB0부터 7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레지스터 셀렉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0이 다 0이죠. 다 0이 뭐예요? 어디까지 0이냐면 이쪽은 0이고요. 이쪽은 1입니다. 그러면 이쪽 건 다 뭐란 얘기예요? 인스트럭션이라는 거고, 이쪽 건 다 뭐야?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을 쓸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1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이 1을 보고 판단하겠죠. 0의 개수하고, 그죠? 그죠? 그걸 보고 판단해서 앞에 시작이 01로 시작하면 그거는 뭐 read bg 이런 명령어입니다. 001로 시작하면 set direm 뭐 이런 명령어입니다. 0001로 시작하면 이 명령어입니다. 이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read write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뭐 사실 다 write로 쓸 거니까 사실 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거 의미 없는 거죠. 이거 안 쓸 거죠, 우리. 여기도 1이죠. 이거 우리 안 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전송이 될 때는 우리는 4비트 모드를 쓸 거거든요.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 데이터 라인을 4개만 연결했어요. 8개가 아니라. 자, 그럴 경우에는 요 절반씩, 요 4비트, 요 뒤에 있는, 아래에 있는 4비트, 이렇게 4개 비트씩 2번에 걸쳐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요 명령어, 아까 요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명령어라고 했고, 오른쪽은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표는. 왼쪽은 그렇고, 왼쪽.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4개인가 5개인가 뭐 그 정도 사용하는데요. 이건 좀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면 아마 꽤 힘들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명령어는요. 제가 하나하나 표시를 해드릴게요. 먼저 클리어 디스플레이 사용할 겁니다. 이거 어느 때 사용할까요? 네, 처음에 CLCD 온이 되면, 디스플레이가 온이 되면 무조건 클리어 한번 하고 시작하죠.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엔트리 모드 셋, 이건 뭐냐면요. 커서를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 왼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시킬 때 왼쪽부터 문자 하나씩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거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문자 하나씩을 디스플레이 할 거냐, 이제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드를 쓰겠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요 엔트리 모드 세팅할 수 있고요. 또 이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전광판을 보면 옆으로 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예. 흐르는 모드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를 결정한 겁니다. 이거를 엔트리 모드 셋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온오프 컨트롤 할 겁니다. 당연히 온오프는 해야죠. 그래서 이거 사용할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온오프 컨트롤 할 때 디스플레이를 온오프 시키기도 하고 커서를 온오프 시키기도 하고요. 커서를 깜빡이는 모드를 둘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항상 켜둘 거냐, 뭐 그 문제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가 있나요? 펑션 셋 사용하고, 펑션 셋. 자,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 랭스, 우리 이제 4비트짜리 쓴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뭐 디스플레이 라인을 두 라인은 다 쓸 거냐, 한 라인만 쓸 거냐, 우리가 두 라인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폰트를 뭘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아까 2 곱하기 16개의 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는 2 곱하기 20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20개의 셀을 쓸 거냐, 2 곱하기 16개의 셀을 쓸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펑션 셋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사용해 가면서 실제 디스플레이를 내가 사용하는 목적으로 세팅을 다 해줄 겁니다. 자, 그게 다 끝났어요.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겠죠? 데이터 전송은 요거를 사용할 겁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저 5개의 모드를 아마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저거 5개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사용해서 우리가 실제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거기 전에 이거 하나하나 봅시다. 한번 여기는 비트 포지션이 어떻게 되나. 요거 이렇게 잘랐을 때요. 잘랐을 때 요 4비트를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죠. 또 아래에 있는 4비트 이렇게 사용하죠. 아까 우리가 4비트씩 전송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0x01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엔트리 모드 셋은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요 id하고 s라는 게 있는데 요 id는 이제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id가 인크리먼트냐 디크리먼트냐.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거니까 인크리먼트가 맞습니다. 그럼 요거 1로 세팅할 거고요. 그 다음에 s는 딜레이 쉬프트 되는 걸 쓸 거냐 말 거냐. 우리가 안 쓴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흐르는 거 0으로 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0x 0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죠? 요거 4개니까 요거 4개 그 다음에 요거 4개 이렇게 쓰게 되면 0x06이네요. 이해하시죠? 0x06 여기 1까지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온오프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D 보겠습니다. D는 여기 없어요. 여기 설명이 있네요. 온오프 시키게 된다. 여기 아마 1이 되면 ON이고요. 0이 되면 OFF예요. 그래서 이거는 1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C 커서 온오프 시킬 거냐. 우리는 커서를 그냥 오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커서의 포지션, 그 커서 자체를 깜빡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블링크인데요. 이게 B, 블링크 깜빡이는 거. 이것도 아마 이제 0으로 쓰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0이고요. 그 요거 4개 이렇게 하면은 이게 84니까 C입니다. C. 그러면은 0x0C를 쓰겠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거 펑션 셋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4개로 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되죠. 여기에 바바 있는 거는 뭐 0을 써도 되고 1을 써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DL은 어떻게 돼? DL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8비트짜리냐 4비트짜리. 우리는 4비트 쓸 거니까 4비트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 있네요. N은 뭐냐면은 2라인 쓸 거냐 1라인 쓸 거냐. 우리는 2라인 쓸 거기 때문에 1입니다. 그 다음 이제 F 있네요. F는 5 곱하기 10이냐 5 곱하기 8 쓸 겁니다. 5 곱하기 8을 쓸 거죠. 5 곱하기 8을 쓸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좀 잘못 설명한 게 좀 생각이 났네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하고 얘기를 할게요. 5 곱하기 10이냐 5 곱하기 8이냐 쓸 건데 5 곱하기 8 쓸 거니까 여기 0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0x 28이 되겠네요. 그죠? 0x28. 이해되시죠? 예. 요런 이제 형태의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게 아까 이제 16 곱하기 2 곱하기 16이냐 2 곱하기 뭐 20을 쓸 거냐. 우리는 이제 이거 쓰죠. 이거. 그리고 2 곱하기 16이면 예를 들어서 이게 셀이 몇 개입니까? 조금 3, 2, 6, 22, 32개거든요. 32개. 32개의 각 하나의 셀이 5 곱하기 10 도트냐 아니면 5 곱하기 8 도트냐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는 5 곱하기 8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2 곱하기 16 모드를 쓰고 그거의 하나의 셀이 5 곱하기 8 도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대로 설명했네 아까. 뭐 크게 문제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다른 거 명령어는 안 쓰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안 쓰는 걸로 기억하고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건 이제 클리어 한 다음에 1.52ms 정도 쉬어야 된다는 거. 다 지우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굳이 신경 쓰인다면 한 마이크로 세컨드 약간씩 딜레이를 줄 수도 있고요. 이제 동작하는 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CLCD의 데이터 시트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15ms, 4.5 뭐 이렇게 유지해서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기본적인 세팅 거 안 해도 되고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기존에 나와 있는 코드들도 이런 거 다 일일이 세팅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다 동작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40ms 기다려야 됩니다. 얘가 처음에 CHD에 전원이 들어갔을 때 40ms 정도는 기다려서 CHD가 안정화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ms 지연시킨 것만 제외하면 이 과정은 수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전원이 켜지면 대략 한 넉넉히 한 50ms 이렇게 기다립니다. 기다린 다음에 실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세팅을 수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세팅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펑션 셋을 처음에 한다. 그게 이제 요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뭐 RS랑 read write는 요건 0이고 0이니까 명령어가 전송된다는 얘기고요. 이건 write 한다는 얘기죠. 이건 다 똑같습니다. 예, 다 00.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무조건 0 세팅하면 되고요. 요거 이제 8비트가 한꺼번에 전송이 안 되죠. 우리는 4비트 모드를 쓸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이게 2번 연속해서 전송이 되고요. 요 첫 번째 블럭은 이제 펑션 셋을 하는 거고요. 요 두 번째 블럭은 이제 디스플레이 오프하는, 오프가 아니라 이거 온입니다. 죄송합니다. 온. 이거 아마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온.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클리어. 요 세 번째 건 디스플레이 클리어. 그 다음에 엔트리 모드 셋. 요게 네 번째 거가 되겠습니다. 요거 각각 하나하나를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펑션 셋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4비트 모드를 사용할 거고요. 4비트.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4비트 모드를 사용하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4비트가 0으로 세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넘버 라인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을 그래서 두 개 라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해놨네요. DL은 0이어야만 4비트고 그 다음에 요 N은 이제 2 라인을 사용하니까 1이죠. 1. 그 다음에 요 F 같은 경우에는 5 곱하기 8도트 사용할 거니까 0이죠. 그럼 0, 1, 0. 1, 0, 1, 0이죠. 1, 0, 여기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1, 0, 1, 0. 그러면 이게 2, 8이라고 그랬죠. 아까 2, 8. 그래서 2, 8을 연속적으로 전송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겁니다. 비트 4, 라인 2, 그다음 도트는 5 곱하기 8. 그랬을 경우에 0x28. 이렇게 디파인문으로 미리 제어 명령어를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4비트 인터페이스고 두 라인 디스플레이고 5 곱하기 8 도트 폰트 모드로 기능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RS 값은 0이고 명령어니까 그 다음에 0x28을 쓰면 된다. 그래서 이걸 디파인문으로 0x28을 정의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디스플레이를 ON을 시킬 겁니다. 이거 ON이죠. ON이라고 했죠. 디스플레이 00001100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죠. 여기부터 0000 요건 이제 RS고 요건 read write니까 0000 1D10인데 인타이어 디스플레이는 온 시킬 거니까 1. 자, 그다음에 커서 이거 오프 시킬 거고 블링크도 오프 시킬 거니까 요거 어떻게 되네? C네요, C. 그죠? 그러면 0C죠. 0X 0C. 그래서 0000 1100. 그래서 0000 1100 이거를 4비트씩 두 번 연속해서 전송을 할 거다. 그러면은 디스플레이 온이고 커서 오프고 블링크 오프면 0X 0C다. 당연히 이것도 명령어기 때문에 앞에 0을 전송해야 된다. 레지스터 셀렉트는. 그래서 디파인문으로 디스플레이 온, 커서 오프, 블링크 오프, 그럼 0x 0c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디스플레이 온을 시켰으니까 바로 디스플레이를 클리어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온 되자마자 한번 클리어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는 여기만 이루고 다 0입니다. 그러면 0x 01이죠. 그래서 한 번은 0000, 한 번은 0001을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데이터를 깨끗이 지운다. 그럼 0x 01이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클리어 이거를 0x 01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크게 문제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모드 셋을 해야 되겠죠. 자, 엔트리 모드는 여기 무조건 1로 써야 되고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크리먼트냐 디크리먼트냐 인크리먼트죠. 그럼 1이고 그 다음 요거는 쉬프트 시킬 거냐 말 거냐 안 시킨다고 그랬죠. 그럼 이 0x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10, 110을 연속해서 전송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크리먼트, 노 쉬프트 이거는 0x06이 되는 겁니다. 자, 엔트리 모드는 증가 모드. 데이터를 보내면 커서 위치에 저장되고 커서는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모드. 그러니까 쉬프트는 아니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시프트는 오프,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프트 되지 않는다, 오른쪽으로 흐르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를 선택한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찍는 겁니다. 캐릭터를 세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커서를 윗줄의 첫 번째 칸으로 옮깁니다. 그거에 대한 명령어는 아까 리스트된 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0x80이고요. 아랫줄에 첫 번째 칸으로 옮기는 건 0x3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별도의 명령어로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윗줄의 첫 번째 칸으로 옮겨서 원하는 데이터를 윗줄에 한 줄 쓰고, 그죠? 쓸 때는 요거 0으로 써야 되겠죠? 요 0 다음에 여기 물음표 돼 있는 거는 무슨 문자 찍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또 원하는 데이터 아랫줄에 요 1로 해야 되죠. 그죠? 이제 이건 데이터죠. 인스트럭션이 아니라 또 찍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뭔가 설명을 잘못한 게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명확하게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왜 이게 자꾸 제가 왔다 갔다 했냐면, 아두이노에 쓰는 거랑 아두이노 쓰는 LCD랑 그 다음에 아트메가에서 쓰는 LCD가 달라요. LCD가 포맷이. 근데 이제 아두이노께 더 복잡하죠. 근데 제가 그거랑 헷갈려 갖고 좀 제가 딴소리를 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2개고요. 여기가 16개입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다 한 문자씩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우리 아트메가가. 그래서 2 곱하기 16개에서 32개까지인가요? 그걸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16개라고 안 하고 8개인가 10개라고 이거 막 얘기를 한 것 같아. 뭐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그걸 제가 일일이 찾기가 힘들고 또 찾는다고 해서 그걸 또 다 녹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서 교정합니다. 교정 어떻게 하냐면 16개입니다. 16개 문자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LCD에 A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이제 코드 이해인데요. 코드 좀 잘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CD의 첫 줄, 첫 칸에 A를 디스플레이 한다. 구현 방법. 데이터 시트에 나타난 대로 CLCD를 초기화해라. 원하는 CLCD 제어 명령과 데이터를 순서에 맞춰 전송한다. 글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Vout 핀에 연결된 가변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거 돌려보라고, 안 나오면. 네. 회로 구성은 뭐 그 전에 봤던 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A를 찍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지요. 자, 요건 기계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CLCD 커맨드하고 데이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디파인 문으로 쭉 이제 설정을 합니다. 이런 순서대로 요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요. 디스플레이 클리어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LCD, CMD랑 CLCD 데이터가 있는데, CMD는 커맨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어 전송하는 함수, 그 다음 요건 데이터 전송하는 함수,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명령어를 먼저 쭉 전송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를 전송해서 실제로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DDRC를 모두 F로,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명령어하고 데이터 포트는 전부 다 출력으로, 그 다음에 아까 D에 연결됐던 거, 그거 전부 다 출력으로. 그러니까 모듈이 다 출력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0ms 지연을 시킵니다. 이거는 CLCD 셋업 시간으로 그냥 한 50ms 정도 지연을 해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셋업할 시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지연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 CMD 커맨드를 통해서 비트4라 이거 얘기했죠. 4비트 모드에 두 줄로 디스플레이하고 도트는 5 곱하기 8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전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온 시키고 커서 오프 시키고 블링크 오프 시키는 거, 요거 전송하고요. 그 다음에 커서 증가시키고요. 그죠? 증가 모드냐?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클리어 시키고, 그죠? 그런 다음에 2ms 기다립니다.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가 클리어 되기 위해서는 아까 1.5인가요? 1.52ms 정도 지연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그 정도 단위로, 마이크로 세컨드 맞나요? 나노 세컨드 아니었나? 뭐 하여튼 마이크로 세컨드 같네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쭉 진행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잘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딜레이를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되지만 안 넣어줘도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가 실행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문제없이 CLCD 잘 동작합니다. 초기화 끝났습니다. 그 다음 CLCD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A라고 딱 이렇게. 그러면 A가 찍히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CLCD CMD랑 CLCD 데이터라는 서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죠.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LCD 데이터하고 CLCD 커맨드 두 개의 서브 함수만 설명하면 됩니다. 두 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내부에 뭐만 다르냐면요. 요 레지스터 셀렉트 있죠. 요거. 그러니까 그래서 요 데이터 되겠네요. 요거만 이제 0으로 바뀐 겁니다. 요거만. 그죠? 0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제 레지스터 셀렉트를 뭘 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커맨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입력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은 전송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 베리드 데이터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설명할 겁니다. 이 그림하고 요 베리드 데이터라는 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 아래에 그 데이터에 0xF0를 AND를 한 다음에 포트 C로 넣어두게 되면 이제 상위 4비트만 이제 이게 빼내는 거죠. 그럼 포트 C를 통해서 상위 4비트가 일로 전송이 되겠죠. 요 그림상에서.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4만큼 shift left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역시 상위 4비트를 빼내요. 그러면 사실은 하위 4비트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게 포트 C로 들어갑니다. 포트 C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거죠. 똑같이 요거 4개로. 그러니까 4비트를 2번 전송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데이터가 전송하는 거 결국 enable 신호가 한 번 떴다가 가라앉고 다시 한 번 떴다가 가라앉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때 베리드 데이터를 두 번 여기 베리드 데이터가 하나 더 있겠죠? 2번 전송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비트로 2번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데이터는 그렇게 전송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컨트롤 신호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팅하느냐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 셀렉트랑 리드 라이트는 그 전에 무언가가 세팅이 돼서 이네이블이 올라오기 전까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이게 아마 유지시켜줘야 되는 시간이 거의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였어요. 근데 미리 나노 세컨드 단위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대체적으로 1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유지시키면은 뭐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그래 보시면은 요거 뭐냐면 요거는 이제 셋업 시간입니다. 셋업 시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2 마이크로 세컨드를 이제 여기 지연을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2번 한다고 그러죠. 2번. 그래서 요 내릴 때 홀드 타임이 필요하고 다시 올릴 때 셋업 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1 마이크로 세컨드씩 잡으면은 2 마이크로 세컨드 지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요 내릴 때 마지막에 요거 내릴 때의 홀드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3번 들어가요. 3번. 그래서 한 번은 첫 번째 사이클의 셋업 타임,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첫 번째 사이클의 홀드 타임하고 두 번째 사이클의 셋업 타임, 그 다음 세 번째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 사이클의 홀드 타임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중간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값을 세팅하는 거죠. 제어 데이터를. 먼저 포트 D를 0x04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진수로 나타내면 000100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요거 세 개거든요. 요게 PD4고 read write가 PD3고 RS가 PD2입니다. 그러면은 2가 1이고요. 그 다음에 read write가 0이고요. enable이 0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사이클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 이제 타이밍에서 보겠습니다. 타이밍에서 볼게요. 지금 뭔가 없죠. 이거 설명을 요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여기 타이밍에서 보면 여기서 요 부분 얘기하는 요 부분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enable은 0인 상태에서 read write랑 그 다음에 register select 두 개의 값을 이제 딱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송해서 보내면 이제 그 두 개의 RS랑 read write가 미리 준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셋업 타임이니까 셋업 타임까지 시간을 딜레이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이 포트에 대해서 0x14를 넣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요거하고 요건 변화가 없어요. 유지가 계속 돼요. 그런데 이네이블이 1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비로소 요게 뜨는 거죠. 그러면 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셋업 타임이 지난 다음에 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포트 C 요거 전송합니다. 요거는 전송하는 거 어느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이렇게 오면 요 베리드 타임이 이네이블 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포트 T에 0x04를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0, 0, 1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요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어디입니까? 요 시간적으로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 요거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1, 요게 2, 요게 3, 요게 4 이렇게 됐다 치면 이제 요게 1, 그 다음에 요게 2, 요게 3, 요게 4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셋업 타임, 요건 셋업 타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셋업 타임, 요건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2ms, 이 마이크로세컨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 사이클의 홀드 타임하고 다음 사이클의 셋업 타임 동안 기다려준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쭉 유지시켜줘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될 때까지 1 마이크로세컨드 지연하고, 사실 1 마이크로세컨드보다 굉장히 작은 시간이에요. 이 셋업 타임이. 홀드 타임이. 근데 그냥 1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지연해주고 다음 사이클에 올 거에 대비해서 또 1 마이크로세컨드 또 지연해주고,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지연을 해줍니다. 2 마이크로세컨드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같은 거냐면 요거 이제 이거 다 시작된 거죠. 잠시만요. 요게요. 이렇게 해서 다음 사이클은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요게 2고 요게 3이고 요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2를 어디 갔어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미 4, 요게 1이랑 같이 동작하는 거죠. 같은 코드거든요. 그 어차피 요거 딜레이를 요렇게 시켜줄 거니까 홀드 타임하고 셋업 타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1번하고 4번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홀드 타임 마지막으로 거쳐주면 두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4비트짜리 데이터 2개가 전송이 돼서 8비트가 완벽하게 전송이 되는 거죠. 그럼 한 문자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 이제 커맨드 전송하는 겁니다. 근데 커맨드 전송하는 거는 뭐만 바꾸면 된다? 네, 요거만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요거죠. 요거만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요거만, 요 세 번째 거, 요거만 0으로 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냐 아니면 데이터 레지스터냐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들어오는 게 이게 데이터였는데 지금 이제 커맨드라는 변수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커맨드라는 변수명으로 바뀐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어도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코딩까지 해서 끝나면 여기 A가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 하나 찍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저 앞에 코드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더 긴 문장을 찍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좀 문자 하나 찍는 거라고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CLCD에 좌우명을 새겨 보겠습니다. 목표는 CLCD의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슬로우 앤 스테디, 그리고 윈스 더 게임, 천천히 가는 게 게임을 이기게 한다, 이런 얘기죠. 꾸준히 가란 얘기죠. 그리고 이게 1초에 한 번씩 깜빡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 깜빡이진 않았지만 깜빡일 겁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문자 열을 출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 글자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for 문장을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가 있겠죠. 문자 열을 찍게끔 널 캐릭터가 올 때까지 찍으면 되죠. 중복되는 기능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앞에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활용을 다 할 겁니다. 커서를 다음 줄로 옮기는 것은 커서 이동 명령어를
확인하여 사용을 한다. 이게 아마 0x80이랑 0xC0이었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줄에 처음으로 옮기는 거고, 이거는 두 번째 줄에 처음으로 옮기는 거고, 그것만 이제 추가적으로 또 사용할 거고요. 1초마다 한 번씩 깜빡이는 것을 디스플레이 온 오프를 시키는 것으로 갈 거다. 디스플레이 온만 시켰었죠, 그 전까지는. 근데 1초마다 반복해서 온과 오프를 반복해서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회로 구성은 앞에서와 다를 게 없고요. 똑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뭐 프로그램 앞에 것과 달라진 거 없고요. 널이라는 거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널 캐릭터가 하나 들어갔다는 거 다르고요. 여기도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 약간 온이었는데 지금 오프가 들어갔죠? 요거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0C가 아니라 08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0C면 어떻게 되나요? 0C면 0000 1100인가요? 그죠? 0C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1100. 이것 때문에 이제 공시가 된 건데, 이걸 0000, 1000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 이게 디스플레이를 전체 인타이어 디스플레이를 온 시키고 오프 시키는 그런 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프 시키는 걸 하나 더 추가한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의 첫 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 0x80, 두 번째 라인으로 가는 거 0xC0 아까 얘기했었고요. 커맨드 데이터 똑같이 쓸 거고요. 여기에 이제 풋에서 캐릭터, 이건 풋 s는 풋 스트링입니다. 풋 스트링. 그리고 여기 입력으로 포인터를 받고 있죠. 그런 걸로 봐서 저건 문자열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다음 모토, 나의 좌우명은 뭐냐? 슬로우 앤 스테디, 윈스 더 게임. 그럼 이게 이제 문자열이 되는데 큰 따옴표로 했으니까 큰 따옴표로 쳤으면 문자열이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맨 뒤에 널 캐릭터가 들어간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50mm 출력 설정 똑같죠. 커맨드 똑같습니다. 앞에 거랑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2ms 딜레이 시킵니다.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클리어 시킨 다음에 2ms 딜레이 시켜야 되죠. 정확하게 1.52ms.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로 커맨드 1라인, 이거 뭐예요? 첫째 줄에 처음으로 커서 위치 바꾸는 거죠. 그런데 모토 첫 번째 거 슬로우 앤 스테디 출력하고, 이게 이제 put s string, 아직 우리가 서브 함수를 보진 않았지만 저건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라인의 첫 번째 줄로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또 put string 모토 2,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wins the race인가? wins the game이지. 그 이제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앞에 코드에 의해서 그 문자열이 계속 출력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립니다. 어떻게 돌리냐면 1초마다 한 번은 끄고 한 번은 켜고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켜고 끄는 거에 따라서 문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깜빡이는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현하면 되고, 서브 함수 중에서 이제 CLCD 커맨드랑 CLCD 데이터는 앞서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거 활용하니까요. 이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코드가 나오지만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는 CLCD put 스트링만 설명할 겁니다. PTR로 받습니다. PTR이 널, 이게 널 캐릭터 아까 디파인 했었죠? 0. 널이 될 때까지 PTR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여기서 계속 증가시키죠. 증가시키면서 CLCD 데이터를 통해서 찍는 거죠. 이거 마지막 문자가 이제, 이건 너무 전형적인 코드거든요. 이거. 네. 너무 전형적인 코드라 뭐 제가 설명하기도 그래요. 네, 우리 앞서도 이런 비슷한 걸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슬로우가 있으면 슬로우 이렇게 됐으면 여기 널 캐릭터 들어가게 되잖아요. 널 캐릭터 역슬래시 제로. 그럼 먼저 S 찍고, 그 다음 요거 찍고 그 다음 널 캐릭터 왔으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널 캐릭터에 도달하면. 그죠? 요 포인터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터만 잘 이해하면 C 다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포인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겠으면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해드릴 용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전반적으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하면 아마 포인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1학년 때 많이 배웠으니까 알겠지. 설마 포인터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코드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 자, 이 코드도 앞에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CLCD의 좌우명 새기기, 여기서 이제 작품에 스위치를 하나 추가하라고요. 추가해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켜지는, 깜빡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CLCD 내 좌우명 새기기 두 번째 버전을 해봐라.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스위치에 대해서 반응하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PC와 연결되었을 때 PC로 입력을 받아서 그걸 디스플레이 하라고. 일종의 이제 광고판이죠. PC에서 입력 글자는 최대 32글자를 넘지 않고요. 또 탭키가 입력되는 경우 CLCD상의 모든 글자를 다 지우고 이후 입력되는 글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탭키가 이레이즈 딜리트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이제 활용되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UART 이용해야 되겠죠. PC랑 통신을 해야 되니까. 다음 이제 이거는 조도 센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에서 측정한 광량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라는 거죠. 조도 값은 여기서 그냥 실험용이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계산을 하라는 거고요. 저걸 명확히 조도를 갖다가 뭐 명확히 이렇게 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도 센서 자체도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실습용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도가 이제 어둡고 밝은 거에 비례하게끔만 나오면 된다. 그 정도로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